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오늘 민경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의 사설 3개를 소개하고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할 텐데요. 핵심은 모두 다 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내의 처신이 잘못됐다 사과했지만 구체적 의혹에는 침소봉대 악마라고 반박하며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인상을 줬다. 복잡하죠?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은 뭔가 좀 부족했다. 뭔가 기대를 했는데 부족했다. 조선일보의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2부속실 해외 순방을 따라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개인 핸드폰을 없앤 거, 이런 거 아주 잘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속히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악의가 안 맞는, 사설 같은데 어떤 조선일보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조금 부족한데 부족한 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잘 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일보의 사설인데요. 중앙일보의 사설은 좀 신랄합니다. 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결국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 좀 냉혹한 표현이죠. 그리고 김 여사의 의혹과 구설수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도 또 그 뒤에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대목은 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잘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국민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중앙일보의 전체적인 평가는 허전하고 쓸모없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구설수에 대한 의혹에 대한 규명이 거의 없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했다. 평가할 대목도 있다.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잘한 일이고 앞으로 자주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소개하면 경향신문 11월 8일자인데요. 한동훈 당대표를 쭉 지목을 하면서 그 회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구구절절 회견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과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사설은 굉장히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부족한 게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사설은 부족하다. 그러나 앞으로 잘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경향신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은 정말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안은 특검밖에 없다. 결국은 기승전 특검 또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론부터 한번 보면 여론이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탄핵 그러면 대책 없이,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나올 때 국민 지지율이 20%, 15%, 7%, 6%, 3%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60%쯤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강경 대통령 부정층이죠. 반면에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가 무너지는 것, 20%가 무너져서 17%, 18%가 되는 것은 그나마 있는 일인데 15%가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 여론이 탄핵 그러면 쭉 자유 낙하하듯이 낙하해서 어느 선을 뚫고 지나서 뭐 5%, 3%까지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데 현재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이 약 15%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가지가 아주 흥미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반등.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탄핵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반등, 역결집을 하는 거죠. 보수층이.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상징되듯이 국민 여론이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지노선이 있고 마지노선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을 하려면 뭔가 8석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일 수 있겠냐 하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겠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웠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들었겠죠. 불만족스러웠는데 두 갈래 길이 있었겠죠. 하나는 친한계를 결집해서 뭔가 대통령을 치받고 새로운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하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의 대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회견이 불만족스럽지만 하루 정도 생각하고 나서 그냥 가자. 신속하게 실천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매우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특검이 14일 날 본회의에 회부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날 재의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의결될 때 8석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입장을 정했다면 그리고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움직인다면 특검에서 8석 이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 시위인데요. 거리 시위.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 민주당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2016년처럼 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11월 2일 날 범국민대회를 했는데 30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지금 자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만 명입니다. 그게 2만 명이 정확한 게
핸드폰 추적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됩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에 따르면 2만 명이기 때문에 2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2만 명 정도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9일 날 또 다른 범국민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국회에서 뭔가를 하려다가 이제 안 되면 거리 시위를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거리 시위의 동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이나 분석 기사를 보면 왜 언제 거리 시위를 하느냐 이런 분석이 아니라 왜 거리 시위에 동력이 붙지 않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리 시위는 안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탄핵해서 국민 여론이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여론은 어떤 마지노선이 있다. 저는 그거를 15%로 상정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루 정도 숙고했죠. 추정컨대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는데 보수 대연합의 차원에서 그거를 수긍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통과되기 어렵겠죠. 28일 날 재의결 과정에서 8석이 움직이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이 움직이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 시위도 뭔가 의미가 없는, 거리 시위도 자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어쨌든 현 정국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일련의 기조들이 벽에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총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방탄 때문에 첫 번째는 특검 거리 탄핵, 그 다음에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렇게 분위기를 몰다 보니까 더 이상 운신의 포기 없이 하나의 외길로 몰고 가다가 지금은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민주당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재판의 결과를 11월 15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1월 15일 날 있는데 저희가 시민단체 길에서 생방송을 요청하는 광고를 했고 한 13,000명 정도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13,000명을 제출을 했고요. 그 관련 기사들이 연합뉴스에 나와서 비교적 저희는 시민단체로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재판을 생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별한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간첩하면 저도 이제 간첩인데 저는 자생간첩 그래서 사이비 간첩에 속하고요.
고정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간첩은 이제 나만의 장기간 매복하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 대남 공작원이 있는데 대남 공작원이 몇 사람 안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90년, 95년 한국에 들어왔던 김동식 선생입니다. 내일 특별히 김동식 선생을 모시고 각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내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내일 4시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오늘 민경호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